아, 여기까지 했죠? 여기. 자, 이 수익과 비용. 자, 보시죠. 여기는 뭐 여러분들 문제를 저랑 풀면은 어차피 해결되니까 여기다 회차는 안 적을게요. 자, 여기 보시죠. 자, 우리 시험에 뭐를 간혹 말문제로 출제를 최근 들어서 좀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수익을 언제 장부에 기록을 할 거냐 그거를 출제를 해요. 근데 일단 우리 중요한 게 수익이든 비용이든 발생주의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꼭 잘 외워주세요. 해볼게 하나씩. 자, 일단 위탁 판매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바빠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대신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부탁을 위임한다라고 하죠. 대신 팔아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부탁을 하는 사람을 위탁자라고 위탁자. 위탁자라고 하고요. 여기 위탁자, 아이고 위탁.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대신 팔아주시는 분들이니까 부탁을 받아서 팔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받을 숫자 써가지고 우리가 대신 부탁을 받아서 팔아주는 사람 우리가 수탁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면 제 물건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수수료만 드시는 거고 그 물건의 수익은 제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언제 수익을 잡냐면 여러분들이 제3자 고객에게 판다면 저는 그때 수익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제3자한테 여러분이 파신다면. 즉 언제냐면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 아주 외워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용 판매. 그 시용 판매가 뭐냐면 그 가끔씩 이제 학습지 아주머니들 계시잖아요. 학습지 아주머니께서 그 가정을 방문하시면서 학습지를 며칠 동안 사용해 보시고요. 혹시라도 이 학습지 마음에 드시면 저희한테 그 명함 주시면서 이쪽 번호로 연락 좀 주세요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시험 삼아 사용해 보게 하는 판매를 우리가 시용 판매다라고 시용 판매. 그럼 언제 수익 잡으면 될까요? 학습지 살게요라고 연락 주면. 그죠? 그래서 여기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한 시점이라고 출제합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사겠다라고 연락 온 날, 그때 수익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게 할부 판매입니다. 여러분들 할부로 물건 사시면 대가를 먼저 주세요? 물건부터 먼저 받으세요? 할부로 물건 사시면. 그렇죠? 물건부터 먼저 넘어오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 말은 상대방, 할부로 파시는 분도 물건을 먼저 넘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부로 파는 건 재화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재화에서 했지만 물건을 인도할 때 수익 잡지 대가를 받은 날에 수익 안 잡는다라고 했죠. 그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물건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시점이지 네, 대가를 받았을 때 아닌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할부 판매는 물건을 인도한 시점이다. 대가를 받은 시점이 아니다라는 거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만한 게 공연이에요, 공연. 공연. 우리가 공연이 뭐 뮤지컬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콘서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콘서트에 가려면 일단 입장권 사야죠. 그러면 이제 그 콘서트 측에서는 입장권을 파는 거잖아요. 그럼 입장권을 팔았을 때 수익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장권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가수가 만약에 갑자기 코로나 걸린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코로나 걸려가지고 티켓을 저는 환불해줘야 돼. 맞죠? 그러니까 그 콘서트가 열리기 전까지는 수익 못 잡아요. 맞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입장권을 판매한 시점이 아닙니다. 행사가 열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입장권을 팔았을 때는 우리가 선수금이라고 계약금 받은 걸로 봐요. 회계에서는 선수금 잡았다가 나중에 행사가 개최되면 선수금 까고 수익 잡습니다. 알죠? 조심하셔야 돼요. 공연은 입장권 팔았을 때라고 왠지 그럴 것 같거든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발생주의니까 행사가 열려야 됩니다. 그 입장권과 관련된 행사.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우리 건설 회사가 여러분들, 그 건물을 지을 때 내가 직접 지을 수도 있죠. 우리가 이제 의뢰받아서 짓는 것도 있지만 내가 직접 지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급공사는 내가 의뢰받아서 지어주는 공사고요. 예약 판매는 그냥 분양입니다, 분양.
그죠? 그러면 제가 이미 했었지만 내가 만약에 건물을 3년 동안 지어줘요. 그럼 3년 동안 나누어서 잡는 거지 돈 받았을 때 수익자 오면 안 되죠. 내가 건설을 하는 행위는 3년 동안 하니까 내가 여러분들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진행 기준이다라고 해요.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수익을 나누어서 잡아라 라는 뜻입니다요. 암기. 자, 그 다음에 주문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냈더라고요. 주문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내가 이런 프로그램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청한 거예요. 프로그램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내가 프로그램 만들겠죠. 상대방이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면. 그럼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 용역이란 말이에요. 만들어주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잡는 게 진행 기준입니다. 아셨죠? 대가 받았을 때 아니다라는 것도 주의. 자, 그 다음에 상품권도 마찬가지, 입장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뭐랑 바꿔가요? 상품권이랑 고객이. 물건이랑 바꿔가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재화라는 건 인도될 때, 인도될 때. 그럼 재화가 언제 인도가 되냐면 상품권을 팔 때가 아니라 회수할 때죠, 백화점은. 그렇죠? 그래서 상품권을 회수할 때지 상품권을 팔았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문제. 자, 같이 한번 기출문제 풀어보죠. 자, 기출문제 어디냐면 386페이지. 자, 386페이지 갈게요. 자, 386. 네, 8번입니다. 8번. 386페이지 8번입니다. 음, 8번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그렇죠. 3번입니다, 3번. 1번은 왜 틀렸냐면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이라고 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할부 판매는 이거는 여러분들 시용? 이거 2번하고 4번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시용 판매는 고객이 구입의사 표시한 시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부 판매는 인도하는 시점입니다. 인도하는 2번하고 4번이 바뀌었습니다. 3번이 맞고요. 그래서 좀 잘 외워주시기 권장.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할 거는 여러분들 시험에 더럽게 많이 축제 1순위예요. 그래서 이거는 회차 적어드릴게요. 이거는 회차 좀 적어드릴게요. 회차 좀. 회차 좀 적어드릴게요. 그 4번, 외화, 채권, 재무, 평가라고 되어 있는 거. 62페이지고요. 여기 결산 시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100회 5-3 흑별 102회 5-2 100회 5-1 그다음에 회수 또는 상환 시점 흑별 이렇게 되네요. 결산 시점은 아마 제목에 있을 거예요. 제목에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요. 실제 엄청나게 됩니다. 엄청나게.
다 적으셨죠? 자, 떠들어 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 뭐 하는 건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수출도 많이 하고 수입도 많이 합니다. 그죠? 자원이 딸리죠? 자원이 딸려가지고 외국에서 엄청 석유 같은 거 수입하고요. 그다음에 수출로 먹고 살죠. 그럼 당연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출하고 수입을 할 때는 주로 뭐로 할까요? 우리나라 돈? 아니죠. 달러나 이런 것들로 많이 하겠죠, 여러분들. 주로 달러가 많이 쓰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장부에는 달러로 기록합니까? 아니죠. 우리나라 돈을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화 거래를 했을 때 우리가 재무제표의 분계는 우리나라 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알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계정 과목입니다. 계정 과목이 얘가 단기 중에 거래냐 12월 31일 날의 거래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해보죠.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5월 오늘 19일이잖아요. 5월 19일에 저기 미국에 있는 거래처에 제품을 외상으로 판 거예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5월 19일자 환율로 기록돼 있겠죠. 근데 이제 6월 언제라고 할까요? 6월 10일? 6월 10일이라고 할게요. 6월 10일 날 상대방이 외상값을 준 거예요. 그럼 난 외상 매출금 회수했죠. 근데 회수할 당시의 환율은 5월 19일과 같을 수가 잘 없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외상으로 팔았을 때 환율과 회수했을 때 환율의 차이로 인해서 그게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중에는 외화 자산은 주로 채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화 채권은 회수하거나 부채면 갚아야 되겠죠. 그러면 요 차이, 날짜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은 외워주셔야 됩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이 계정 과목을 거꾸로 쓰세요. 뭐냐면 외환차손 또는 외환차익이라는 계정 과목 씁니다. 암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 기말 설명할게, 기말. 자, 우리 회사가요, 외상으로 언제라고 할까? 한 12월 25일, 성탄절이 좀 그렇다. 12월 26일에 외상으로 물건, 제품을 팔았어요. 그럼 외상 매출금은 12월 26일자의 환율로 기록되어 있겠죠. 근데 12월 31일까지 아직 회수를 못한 겁니다. 근데 12월 31일 날은 주주하고 채권자한테 12월 31일자의 외상 매출금이 얼마인지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맞죠? 그러면 12월 26일자 환율로 기록되어 있는 외상 매출금을 12월 31일자의 환율로 평가를 해줘야 돼요.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평가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기말에는 평가를 해야 돼, 평가. 맞죠? 그럼 평가함에 따라서 우리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때 쓰는 계정과 우리가 환산이다라고, 이 환산이 평가입니다, 평가. 그렇죠.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 또는 외화, 환산, 이익입니다. 계정 과목을 거꾸로 쓰지 마세요. 그렇죠. 단기 중이면 외환차손, 외환차익, 기말이면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씁니다. 조금 암기 잘 해주시길.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여기에 여러분들 니은자가 하나는 니은자가 붙어있고 하나 니은자 안 붙어있죠. 이거는 그냥 발음 차이. 발음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 외환을 붙여버리면. 발음하면 좀 힘듭니다. 니은자 이게 3번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냥 외화로 놓은 거예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안깡 콩깍지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깡콩깍지 이렇게 발음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보시면 잘 안 돼요. 외환, 환산순 이게 좀 힘듭니다. 어거지로 해야 돼가지고. 자,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단기 중에 그러니까 날짜는 주잖아요. 결산인지 아니면 단기 중 날짜인지 그거 보고 꼭 계정 과목을 잘 구분해 주시고요. 일단 제가 위에 감정에 충실할 것이라는 건 그러면 이제
손실인지 이익인지 판단하는 것도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감정에 충실할 것은 이익은 기분 좋으면 이익이고 기분 나쁘면 손실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여기 베스트예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볼게요. 요거 가지고 설명 좀. 자, 실제로 부채가 좀 와닿거든요. 기분이 갚을 거잖아요. 갚을 거. 그래서 부채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 부채가 환율이 올라요. 그럼 갚을 게 는 거죠. 그럼 갚을 게 늘면 기분이 그렇죠. 안 좋습니다. 기분이 아래다라는 기분 안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안 좋으면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손실입니다, 손실. 그래서 여기에는 다 손자가 들어가요. 손자. 손실, 손. 반대로 부채가 환율이 떨어졌어요. 그럼 갚을 게 준 거죠. 갚을 게 주면 기분이 좋죠, 여러분들. 기분 좋으니까 이때는 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외환 차익. 그리고 이익. 그래서 손실하고 이익은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시고,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단기 중인지 기말인지 예, 판단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사례에 들어가지고 한번 설명드려보고 여러분들한테 분개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요. 여기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해보죠. 자, 실제 기출문제, 옛날 기출문제 좀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사례 들어보면. 여기요. 자, 이제 지금 날짜는 7월 14일이니까 단기 중입니다. 단기 중. 자, 단기 중에 자, 아르헨티나 현지 법인인 해주산업이라는 곳이 있대요. 해주산업에 우리 회사가 직수출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출입니다. 직접 외국에 물건 파는 거. 자, 선적은 배에 실는 걸 선적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선적. 예. 자, 7월 1일에 제품을 선적을 했고요. 요때 제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 1,000달러가 있대, 1,000달러. 그러니까 7월 1일자의 제품을 1,000달러를 외상으로 판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 말. 자, 1,000달러를 수령한 후 즉시 원화로 환전해가지고 보통 예금에 입금하였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예금에 들어온 건 요 7월 14일자에 들어온 거고요. 맞죠? 근데 내가 외상으로 판 날은 7월 1일이잖아요. 7월 1일에 외상으로 팔았죠. 그럼 외상 매출금은 요 7월 1일자 환율로 기록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되세요? 그러면 이제 7월 14일 입장에서는 외상값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날라가야죠. 날라가야 되는데 여기 시험에서 환율을 던져줘요. 그래서 보니까 7월 1일자의 환율은 이때가 외상으로 판 당시의 환율이죠. 이게 당시 환율. 그리고 7월 14일 회수할 때 환율이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까야죠. 외상 매출금은 언제자 환율로 기록돼 있어요? 그렇죠. 7월 1일자 환율이요. 근데 7월 1일자 환율이니까 1,100원은 딸랑 적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어떻게 우리나라 돈이에요? 1,000달러 곱하기 1,100원 곱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당초에 외상으로 판 건 1,000달러고요. 당초에 외상으로 판 건 1,000달러고요. 그게 7월 1일자의 환율인 달러당 1,100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회수한 거니까 이렇게 없애야 된다라는 거 110만 원이. 요건 산수 환율 제가 어떻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네이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혹시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 못 하시면 이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 영역이 아니어가지고 이건. 자, 근데 보통 예금 통장에는 달러당 1,300원으로 들어왔죠. 그럼 내가 당초에 외상으로 판 게 1,000달러니까 1,000달러 곱하기 1,300원으로 들어왔을 거라면 보통 예금 통장에. 맞죠?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130만 원일 겁니다. 예, 요거는 당초에 외상으로 판 게 1,000달러고 달러당 1,300원 7월 14일자 환율로 들어왔을 거니까요. 되셨어요?
그러면 지금 110만 원짜리 채권을 회수했는데 130만 원이 받았죠. 이득, 손해. 이득이란 말이에요. 이득인데 지금 단기 어디 갔어? 단기 중이니까 이득이면 외환 차익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계정 과목은 외환 차익 쓰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요게 만약에 이득이 아니라 손해면 외환 차손 쓰시면 되는 거고요. 7월 14일입니다. 여기다 가끔씩 외화 환산 이익 쓰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난리 납니다. 환산은 평가예요, 평가. 외환에게 꼭 유념하시고. 자, 두 번째 사례까지 하고 같이 할게요. 문제는. 자, 두 번째 사례. 자, 보니까, 자, 단기 차입금이니까 돈 빌렸나 봐요. 자, 실리콘밸리라는 회사한테 빌렸나 봐요. 그러니까, 자, 외화 차입금 1억 원. 이거 우리나라 돈이죠, 1억 원. 그 다음에 미화는 미국 달러. 자, 미국 통화 10만 달러가 계상되어 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가끔씩 이거 어떻게 오해를 좀 여러분들이 하시냐면, 이 10만 원이 12월 31일자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보고기간 종료일 얘가 12월 31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12월 31일자 환율이 찐인 겁니다. 그럼 12월 31일자 환율에 달러당 지금 1,200원이래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당초에 내가 실리콘밸리한테 10만 달러를 빌린 거예요. 그리고 빌렸을 당시에 환율을 곱해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이었던 겁니다. 던. 근데 그게 이 10만 달러 빌렸던 게 올해 연도 말에 내가 아직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안 갖고 있는데 기말에 외화 요 부채를 평가해줘야 되거든요. 평가한 금액 알려줘야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럼 10만 달러 곱하기 1,200원으로 평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우리가 10만 달러 곱하기 10만 달러 곱하기 달러당 1,200원이니까 곱하시면 1억 2천이거든요. 1억 2천. 1억 2천만 원으로 평가가 된다라는 거고요. 위에 있는 건 얘는 빌렸을 때에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봤더니 10만 원이었던 거예요. 아예 10만 원이란다. 1억 원이었던 거예요. 아마 물론 1억 원을 10만 원으로 나누시면 환율이 나오겠지만 그건 굳이 여러분들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돈을 줬는데. 그렇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단기 차익금 빌렸을 때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었는데 12월 31일에 1억 2천만 원으로 단기 차익금이 평가되는 회계 처리하세요. 그 말입니다. 분기하세요. 이해되세요? 그럼 순서가 빌린 게 먼저예요? 12월 31일이 먼저예요? 그럼 여러분 빌린 게 먼저죠. 그렇죠? 12월 30일이 먼저고 빌린 게 나중이면 그렇지 문제가. 맞죠? 빌리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맞죠? 그래서 빌렸을 당시에 1억 원을 1억 2천만 원으로 평가하는 분기하는 거예요. 그 단기 차입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늘려야죠. 1억에서 1억 2천 되게 하려면 2천만 원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단기 차입금 대변에 2천 늘리면 되는 거예요. 1억을 1억 2천으로 만드는 분기하는 겁니다. 대세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하듯이. 이렇게요.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갚을 게 늘었죠, 평가가. 갚을 게 는 거예요. 부채니까, 단기 차입금은.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갚을 게 늘면. 나쁘죠, 2천만 원만큼. 맞죠? 나쁘니까 여기에 손실 들어가야 돼요. 단지 12월 31일자로 손실할 거거든요, 얘는.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2천만 원. 처음에는 좀 힘드신데 몇 번 풀다 보면 맨날 같은 문제만 봐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맡겨보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참 문제가. 여기 있다. 여러분들, 일단은 332페이지, 332. 332페이지. 자, 332페이지 6번이에요. 332페이지의 6번입니다. 맨 위에 거, 맨 위에 거. 회사는 1023번이요. 회사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계산기 하나 정도는 사세요. 혹시 이쪽 분야에 계속 계실 거라면. 계산기. 공 2개 눌리는 거하고 하나 눌리는 거도 차이가 커요. 실제로. 소주 4병만 덜 까면 돼, 4병만. 4병 덜. 공학용은 안 돼요. 공학용 계산기, 뭐라고 하지? 공학용 계산기. 공대 다니시는 분들의 계산기. 아무튼 좀 많이 있는, 부호가 좀 많이 있는 거 있어요. 그거 안 돼요. 쌀집 계산기? 예, 그렇죠. 기본적 12자리 계산기가 있고요. 14자리 계산기도 있고. 14자리가 아마 비쌀 거예요. 카시오라고 아마 치면 있어요. 카시오? 그리고 쌀집 계산기라고 하시죠. 쌀집. 쌀집 계산기. 쌀집에서 이렇게 치는. 요즘 이쁜 것들 많아요. 분홍색도 있고 파란색도 예전에 검은색밖에 없었는데. 외상 매출금 지금 어떻게 회수했잖아요. 외상 매출금이 차변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차변되면 아예 바꿨었는데? 보통 예금에 입금돼서 보통 예금 증가해야죠. 그렇죠. 그다음 외환 차익은 수익이잖아요. 그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여러분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11월 30일 날, 11월 30일 날 외상 매출금을
우리가 환전해서 보통예금 계좌에 들어왔고 달러당 1150원으로 들어왔겠죠. 보통예금 통장에. 그죠? 그러면 아마 2000달러 곱하기 1150원 하시면 230만 원이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11월 30일 날 차변에 보통예금 230만 원 여기 요거는 1150원 한 거고요. 자, 근데 외상매출금을 회수했으니까 외상매출금 까야죠. 자, 여기 외상매출금을 회수했으니까 까야 되는데 그럼 외상매출금은 배실은 11월 1일자의 환율인 달러당 1,100원으로 기록되어 있을 거잖아요, 장부에. 그러면 2,000달러에 1,100원 곱하면 220만 원이 외상매출금의 장부가액이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대변으로 외상매출금 까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채권이니까 이때 에이스 좀 걸어주세요, 에이스. 220만 원. 그러면 지금 문제는 우리가 220만 원짜리 채권을 회수했는데 30만 원이나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아이고. 자, 230만 원이나 받았으니까 이때는 대변에 외환 되고요. 외환 차익 이렇게 걸으시면 돼요. 단기 중이니까 이때는 외환 되고 단기 중이니까 외환 차익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주시냐면 334. 334. 자, 334페이지에 5번에 1번입니다. 문제 5번에 1번. 자, 5번에 1번이면 결산입니다, 여러분들. 12월 31일자 하는 거. 자동 계산하는 곳이잖아요. 자동 계산이라고 안 배워주면 미안해. 자동 계산이 안 배웠으면 수동이에요, 전부. 31일자는. 278페이지인가? 거기에 자동 계산이 있을 거예요. 그거 꼭 외워주셔야 돼요. 278페이지. 여기 요거 빼곤 다 12월 30일 오토 해야 됩니다. 외워주세요, 요거.
자, 그럼 해볼까요? 자, 보시죠. 보여드린 대로 여러분 278페이지 우리 자동 결산 6개 밀집된 거 있잖아요. 그거를 꼭 외워주셔야 여러분들이 자동 결산으로 할지 수동 결산을 할지 안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6가지 배웠던 자동 결산이 없으면 다 12월 31일자 일반 점표 입력하셔서 분기끝은 무조건 수동 결산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볼게요. 보니까 자, 일단 문제 5번이면 무조건 결산이죠. 보니까요. 자, 외상매입금이면 채무죠. 부채입니다. 부채입니다. 자, 외상매입금 계정에는 중국에 소재한 거래처 상하이에 대한 외상매입금이 2,000달러가 있는데 외상으로 상품이든 뭐 원재료든 매입했겠죠? 그 매입할 당시에 환율을 곱해 보니까 220만 원은 외상 매입 시 우리나라 돈이죠. 외상 매입 시 원화라고 할게요. 원화, 우리나라 돈 원화. 자, 원화인데 항상 우리 시험에 중요한 건 요 12월 31일자 환율이 무조건 핵심이에요. 그럼 내가 당초에 2,000달러의 외상 매입금이 있죠. 얘가 올해 연도 말에 환율을 곱하면 2,000달러 곱하기 달러당 이렇게 1,120원을 여러분 곱하시면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224만 원이 나와요. 그럼 내가 외상으로 매입할 당시에는 220만 원이었던 외상 매입금이 224만 원으로 평가되는 회계 처리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럼 외상 매입금을 4만 원만큼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12월 31일에 외상 매입금을 4만 원만큼 늘려주고 채무니까 상하이는 좀 나중에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12월 31일이면 우리가 부채, 갚을 채무가 는 거죠. 채무가. 그럼 갚을 게 늘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빠서 손실인데 지금 문제는 12월 31일자에 평가하는 손실이니까 외화 환산 손실 적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변에 외화 환산 손실. 그래서 요 문제들은요, 진짜 외환회계는 계속 나와, 출제 계속 합니다, 여러분. 워낙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외환회계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자산 쪽이 범위는 더 넓은데, 오히려 부채, 자본, 이쪽 수익 비용 쪽은 훨씬 좀 중요한 애들이 훨씬 많아요. 약간 좀 어불성설인 게. 자,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